안녕하세요. BTMS 보타임의 실브 채널입니다. 3월 5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 수요일 오후 조 바이든 백악관 인터뷰 내용입니다. 텍사스 주지사 에벗, 미시시피 주지사 리브스가 결정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마스크 장착 의무 조항을 삭제한 결정에 대한 기자들이 조 바이든의 생각을 묻자 조 바이든은 그 결정은 큰 실수이며 네안데르탈인적인 인식사고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스크가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아야 하며 우리는 질병에 대한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백신 시대에 첨단을 살고 있고 또한 미국인 전체가 맞을 수 있는 분량은 5월 말까지 다 공급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네안데르탈인은 필요로 하는 변화를 스스로 결정을 지으며 모든 것은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 벗자, 별일 아니야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고 레드 스테이트를 겨냥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레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보수적인 공화당 지도자가 주지사로 있는 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자유를 사랑하는 미국인 대표로 몬타나주 주지사 그렉 게임포트가 즉시 완벽한 응수를 바이든에게 하였습니다. 데이터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 자유를 사랑하며 정상의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네안데르탈인이라면 나도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새로운 세이브 아메리카 PAC에서 목요일 세 번째 성명을 내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 칸사스주 상원의원인 제리 모란을 2022년 선거에서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세 번째 상원에 도전하는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차 탄핵 시에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이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 약속일인 3월 4일인 어제 제45대 미 합중국 대통령이라는 명의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과 월스트리트지에 대하여 오늘날 위대한 미국의 노동자들을 팔아넘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또한 맥코넬에게는 작년 켄터키 상원에서의 처지를 잊었냐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상기시키는 도표까지 첨부하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제금융 2,000불을 600불을 주고 1,400불을 반대하였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하면서 당신 때문에 조지아의 2석을 잃었다고까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도표에 작년 켄터키주 상원 선거에서 거의 질 뻔하였던 선거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함으로써 신성을 하였던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오늘날 미국이 좌파들의 공격에 의하여 전통 보수적인 가치관이 크게 와해되고 있는 것은 라이노들의 공화당에 대한 배신 때문이라고 공식 서한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QAnon이 주장하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직 제45대 미 합중국 대표 명의로 오늘날 미국 정치 현상에 대하여 공화당 지도부에 대한 물갈이 시작의 공식 서한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몇 시간 후 미치 맥코넬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삭제한 이후에 다음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칼 로브라는 전 부시 행정부 수석 자문위원을 비난하면서 로비스트로서 5G 사업을 마크 메도우와 백악관에서 상의한 후에 그 제안을 나에게 가져왔을 때 나는 노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면서 그는 선거일에 나에게 전화를 하여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야기까지 하였다는 전화 내용까지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라이노이며 비협조적이고 항상 패배주의에 찌들은 바보라고 혹평하였습니다. 공화당 지도부 2명에 대한 벌써 정리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내사 엔지니어링인 인도계 미국인인 스와티 모란에게 말하기를 놀랄만한 일입니다. 부통령과 제 연설 작성자 그리고 당신 이렇게 인도계 미국인이 이 나라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하고 인종 편견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바이든은 항상 인종을 소재로 말을 이어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대선 중에는 다른 후보자를 찍으면 당신은 흑인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의 38년 정치 경력 중 떠나지 않는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뉴질랜드 북동쪽 태평양에서 진도 8.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와이에서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되었으며 한편 미국 국립쓰나미 센터에서는 캘리포니아와 웨스트 코스트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목요일인 3월 4일 오전 11시 30분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이 캘리포니아, 오레곤, 알래스카, 워싱턴,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대한 위험주의 경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저 마셜 캔사스주 상원의원은 수요일인 4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부터 시작된 민주당 주도의 가택 내 생활이 시작된 이후로 미국인들의 정신건강이 더욱 나빠지고 있으며 특히
특히 어린이들의 미래를 급진 좌파들이 정치 도구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더 악화되기 전에 어린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3차 테스트에서 지구로 귀환 후 수직 착륙을 성공하였다는 발표 후 10분이 지나 곧장 지상 폭발을 하였습니다. 한편 앨런은 2023년까지 안전한 인간 수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하여간 이것 때문에 테슬라 주식가가 하루아침에 12%가 빠졌습니다.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 의원이 경찰개혁 법안에 대하여 실수로 반대가 아닌 찬성을 눌렀다고 공식 해명을 하고 트위팅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조지 플로이드 저스티스 액트라는 경찰개혁안이 의회에서 220대 212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투표를 하는 와중에 유일하게 공화당은 한 표가 찬성으로 나왔는데 그는 바로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인 랜스 구든이었습니다. 헬테즈 재단 연구원 출신인 그가 실수로 찬성으로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 공식 서한을 보내었으나 그 표는 찬반에 관련이 없이 이 법안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한편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져주었습니다. 그 반대표를 던진 2명의 민주당원은 론 카인드 위스콘신주 공화당, 제럴드 골든 메인주 공화당 두 의원이 반대 투표를 하여 주었습니다. 존슨앤존슨으로 잘 알려진 제슨제약회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응급 상황 시 임시 사용 허가인 EUA를 FDA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이 임시 사용 허가인 EUA는 제조업체가 개발된 약품을 FDA에 승인 요청을 하면 FDA는 그 요청을 평가하고 관련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임시 사용을 승인하게 됩니다. 또한 EUA는 관련 약품의 투약 지침, 백신의 이점과 위험성 등을 백신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FDA는 언제라도 그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상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FBI의 데테러부스의 부국장인 질 샌번이 1월 6일 사건에서는 총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위대에 의한 총격도 없었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총기 소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편 선량한 시민에게 총격을 가해 죽게 한 DC 의사당 비밀 경호원에 대한 신원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무장한 시민을 사살하였는데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DC FBI에서는 가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신원을 밝힐 수가 없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